요즘은 웬만한 사람들은 변화의 속도에 발맞추지 못해 허우적댈 정도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은 지루하고 틀에 박힌 옛것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처세술을 익힌 사람들은 고전을 두고 현대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각박하고 살벌하고 막막한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당신이 살아남을 생존 전략, 성공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은 고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1000년 전의 현인들에게 배우는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조그만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 세상에 어떤 일도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병이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몸에 수많은 조짐이 나타나고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야 이유를 찾곤 합니다. 그리고는 조짐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났으며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언제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죠. 도덕경 63장에는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미세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한 한비자에서는 1000길 높은 둑은 개미나 땅강아지의 구멍으로 인해 무너지고 100층 높이의 으리으리한 집은 아궁이 틈에서 나온 조그만 불씨 때문에 타버린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어떤 큰일이든 반드시 조그만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그만 것을 소홀하게 여기면 결국 큰일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조그만 조짐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은 조그만 조짐을 놓쳤기 때문이고 사람의 성공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도 조그만 실수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큰 것만 보려고 하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이미 늦은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공에 다가가기 위해 열심히 탑을 쌓는 것도 좋지만 아주 사소한 것으로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남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는 것. 영국의 신문 데일리 메일에서는 눈치를 한국만의 문화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남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며 눈치를 본다는 말인데요. 상대방의 느낌이나 생각을 순간적으로 알아차리고 대처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눈치를 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원하는 바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 몫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영웅호걸이나 최후의 승리를 얻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명분과 자존심에 목숨을 건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더 두꺼운 얼굴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한고조 유방은 비굴했지만 천하를 얻었고 삼국지의 조조는 간계에 능했지만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죠. 이처럼 남의 평가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기에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존심, 동정, 명분 모두 중요한 덕목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남의 눈치나 평가에 연연하면 정작 중요한 결정을 못하거나 상대방을 동정하는 감상주의에 얽매여 목표에 대한 열정과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꺼운 얼굴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갑작스러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일은 바로 갑작스러운 분노입니다.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예로부터 가장 경계해야 할 일로 여겼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감정을 잃어버리고 분노를 분출하고 나면 그 자리에는 후회와 함께 수습할 문제만 남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직에 있는 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갑작스러운 분노다. 만약 아랫사람의 일처리에 못마땅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자세히 이를 살펴서 대처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 사리에 적중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만약 먼저 갑작스러운 분노를 표출한다면 이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 뿐이다. 사실 분노는 희로애락, 즉 인간의 감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를 내야 할 때 너무 참거나 과도한 화를 내는 것이 문제가 되죠. 따라서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산해서 중용을 지키며 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나만의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아니면 좋아하는 명언이나 구절을 머릿속으로 되뇌는 방법도 있겠죠. 명심하세요. 순간적인 분노는 찰나일 뿐이라는 것을. 4. 경직된 사고방식에 매여 있는 것. 예전에는 한 우물만 파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면 요즘 시대는 어느 한 가지 전문 지식만 가지고는 창조적인 역량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대신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합쳐져야 비로소 성공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죠. 바야흐로 전문가의 시대에서 통합형 인간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과학과 인문학이 만나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철학과 IT가 만나야 더 큰 창조적 힘을 발휘하는 시대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통합형 인간에 대한 내용이 고전에는 이미 나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논어에 군자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공자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군자를 제시하면서 군자는 한 가지만 정통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함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분야의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릇은 자신의 용도에 합당한 것만 담을 뿐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물에 빠져서 그 우물에서 보이는 하늘만 고집한다면 더 이상 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무를 정확히 보되 나무와 나무가 어떻게 숲을 이루는지도 함께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정 창조적 지식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전문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전체를 읽을 줄 알고 많은 사람을 포용할 줄 알고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아는 사고를 지닌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한 가지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릇을 과감하게 깰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5. 아무 목표 없이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당신의 인생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인생 목표는 흐지부지 되고 매일을 살아가기에 급급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목표 없이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어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시간만 흘러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시탐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린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원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타인이 사는 모습을 정확하게 관찰한 다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꿈을 꾸고 목표를 세워야 하죠. 이러한 열정과 노력을 주역에서는 호시탐탐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려보며 목표에 집중하듯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랑이의 눈으로 목표를 응시하되 소걸음으로 신중하게 다가갈 때 비로소 그 목표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6.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쫓는 것.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바로 과정과 결과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듯 좋은 옥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일이 쌓여서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반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다다를 때까지의 과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바라고 갑자기 성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바라죠. 시경에 나오는 고사성어 중에는 절차탁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려면 고대 중국의 옥을 가공하는 기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옥의 원석을 구해서 원하는 옥으로 만드는 과정은 모두 4가지인데요. 첫 단계는 옥을 원석에서 분리하기 위해 자르는 절 과정,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옥을 썰어내는 차 과정, 세 번째 단계는 도구로 옥을 모양대로 쪼는 탁 과정, 마지막 단계는 완성된 옥을 갈고 닦는 마 과정입니다. 즉 절차탁마란 자르고 썰고 쪼고 갈아서 옥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죠. 이처럼 좋은 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 법이죠. 이 절차를 무시하다가는 엉터리 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비로소 최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잠깐의 성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큰 성과, 성공은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탄탄하고 반듯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겪기도 하고 남들은 성공하는데 나만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잃을 때가 더 많죠. 과연 당신이 꿈꾸는 행복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고전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 성공과 실패에 대한 통찰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전은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보물상자와 같습니다. 만약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삶의 대전환점을 만들고 싶다면 고전에서 하는 이야기에 주목해보세요. 뻔하고 묵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고전이 삶의 지혜를 들려줄 것입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